원주시가 정부가 회의적 방침을 보인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여주, 서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무기로 국토부를 설득시켜 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속초시가 시승격 6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해안을 넘어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신청사 부지의 세부 위치를 기존 고운리 443번지에서 고운리 373번지로 변경 확정했습니다. 또 교통난을 막기 위해 대체 우회 도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 A 노선 원주 연장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은 청신호가 켜진 반면 원주는 반대의 모습인데요. 네, 원광수 원주시장이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지하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GTX 노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춘천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주 연장은 GTX D 노선에 포함하여 비행 연구용에서 지금 경제적이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하지만 GTX D 노선의 경우 2기 사업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실제 GTX D 노선의 원주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정책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당초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삼성역을 거쳐 동탄, 평택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삼성역에서 분선해 경기도 광주와 여주 그리고 서원주역을 거쳐 바로 이곳 원주역까지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주와 서원주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방침입니다. 국토부의 용역에 원주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권의 인근 도시와 협력해서 그 중기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X 연장을 놓고 춘천시와 원주시의 시비가 엇갈린 가운데 GTX A 노선 원주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올해 시로 승격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을 맞은 건데요. 이병선 속초시장은 동해안을 넘어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지난 60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기반 조성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군 속초읍이 강원도 속초시로 승격한 건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1963년 1월 1일입니다. 당시 속초시 인구는 5만 5천여 명에 시청 공무원은 50여 명, 한 해 예산도 고작 2,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60년이 지난 현재 속초시는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동해안 관광 1번지로 도약했고 시 예산 규모도 5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속초시가 시승격 60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사업에 나섭니다. 먼저 새로운 도약 100년을 준비하는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는데 속초의 자연 환경을 품은 모습을 리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속초시는 특히 오는 10월 지역 최대 축제인 설악문화제와 함께 시승격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60년 만에 시청사 이전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속초시 청사는 1967년 건립돼 6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청사인데요. 속초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속초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실무 협의를 갖고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제 속초시 관문과 동시에 그 크루즈 터미널과 바로 인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저희가 향후에 그 마이스 복합타운과 환승 복합타운을 해서 그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와 설악동 사계절 관광 인프라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시정 구호를 가지고 과거 60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속초시는 시승격 60주년을 맞는 올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의 세부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를 기존 춘천 동래면 고은리 443번지에서 고은리 373번지 일원으로 변경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지정,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조성,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 우리 도청이 입주하게 될 신청사 부지를 최종 확정을 하였기에 또 강원도는 도청사와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난을 막기 위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원도청 신청사는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2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다른 2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고 있고 지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또 열악한 위생 환경 등 2차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더 안타까운 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인데요. 이 나라는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내진 설계 건물이 극히 드물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절대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연이어 발생한 2017년의 포항 지진, 그 이후에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들이 대다수라서 전국 건축물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평균 12.9%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주와 포항에서 그리고 충북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 등 지진 발생에 대비해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10년 전보다 늘었고 OECD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노후 준비의 첫 번째로 연금을 꼽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은퇴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전국 50세 이상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은 306만 원, 60대 288만 원, 70대 251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50대 이상 전 연령대로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277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는 결론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서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96만 원, 적정 생활비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는 사적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있고, 나중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쨌든 최소한 더 연금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까지 더해지면 매월 고정 수입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목돈을 들고 계신다면 이걸 일시납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나이가 50, 60인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하냐라고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충분히 500만 원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특집 헬로이시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를 초대해 매월 500만 원 연금 받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주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모두 12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미신고와 소량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축산 환경 개선에 19억 원, 축산 악취 저감에 75억 원, 가축 분뇨 자원화에 48억 원 등인데요. 강원도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운영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시적 2차 보전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배달 앱 1단 시켜 쿠폰 유통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일 현재 만 16세 이상으로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00대로 구입 비용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0석 대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착한 가격 업소 신규 모집과 함께 기존 등록 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합니다. 점검을 통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와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업소, 또 최근 1년 이내에 휴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지정이 제외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인증 표찰과 공공요금,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의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유 바우처는 매월 15,000원이 충전되는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국산 우유와 가공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6세에서 18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과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